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자식은 가까운데 마음은 더 멀어지는 느낌 말입니다. 자식이 잘 사는 걸 보면서도 괜히 서운해질 때입니다. 괜히 연락이 없으면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연락이 와도 왜 이렇게 짧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60을 넘기면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몸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관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내가 전부 책임지던 존재였습니다. 청년이 되면 응원하며 뒤에서 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나는 여전히 부모인데 역할이 애매해집니다. 도와주자니 간섭 같고 물러서자니 서운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주 다칩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이 미운 건 아닌데 자꾸 상처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이런 감정은 말로 꺼내기 더 어렵습니다. 괜히 약해 보일까 참고 넘깁니다. 그러다 밤에 혼자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자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부모 자신의 시선 변화입니다. 그 변화 중 하나가 바로 거리입니다. 오늘은 그 거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식을 미워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을 끊자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좋은 관계로 남기 위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오해합니다. 자식과 멀어지면 불행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거리를 두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이 더 고맙게 느껴졌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선택을 돕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왜 60이 넘으면 자식과 거리가 필요해지는지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괜찮습니다. 그만큼 공감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대가 상처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조금은 기대를 합니다. 연락 한 번 더 오길 바라게 됩니다. 안부라도 자주 물어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기대가 문제를 만듭니다. 기대는 채워지지 않을 때 상처가 됩니다. 자식은 바쁘고 부모는 기다립니다. 이 간극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휴대폰을 확인하셨다고 합니다. 자식에게서 연락이 왔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루 이틀 연락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괜히 무슨 일 있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다 연락이 오면 반가움보다 서운함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는 말이 먼저 나갔습니다. 자식은 미안해했고 대화는 짧아졌습니다. 그 후로 연락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의 잘못일까요? 자식도 부모도 잘못은 없습니다. 다만 기대의 방향이 어긋났을 뿐입니다. 자식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쁩니다. 부모는 마음 둘 곳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처만 남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필요합니다. 기대를 내려놓기 위한 거리입니다. 연락 빈도를 줄이자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의존을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하루의 중심을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좌우됩니다. 이 상태는 노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집니다. 실망은 쌓이면 서운함이 됩니다. 서운함은 결국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자식도 그 무게를 느낍니다. 그래서 대화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거리입니다.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기대 대신 응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연락이 없어도 괜찮다고 스스로 말해 주십시오.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식도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역할 충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자식은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이때 부모의 관심이 간섭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손자 돌봄을 자주 부탁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즐겁게 도와주셨지만 점점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시간 때문에 취미 생활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돌봄이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연스레 부모는 화가 나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관계가 사랑에서 의무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가 많습니다. 부모의 경험과 조언은 자식에게는 간섭으로 다가옵니다. 자식은 자신의 생활 패턴과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긴장이 생기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한 부부 어르신은 식사 시간과 생활 습관 때문에 자주 갈등했습니다. 자식은 늦게 일어나고 늦게 식사하는 습관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그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며 여러 번 권고했습니다. 결국 식사 시간마다 작은 말다툼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소한 충돌이 쌓이면 관계의 피로도가 커집니다. 이럴 때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두는 일입니다. 관계에서 역할 기대를 낮추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자식이 바뀌길 기다리는 대신 나의 마음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돌보며 삶의 의미를 느끼고 싶지만 너무 지나치면 부담이 됩니다. 자식은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지만 부모의 간섭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 충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해결 방법이 필요할 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역할이 평생 정체성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이 흔들리면 자존감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은 거리를 두는 일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면 자식에게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의도치 않게 갈등이 줄어들고 대화가 편안해집니다. 한 어르신은 자식에게 돌봄을 바로 거절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시간을 줄이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만 돌봄을 도와주기로 하셨습니다. 그 대신 남은 시간은 산책, 책 읽기, 취미 활동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자식이 서운해할까 걱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자 자식도 적응했고 갈등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 마음이 편해진 사례입니다. 거리두기는 결국 서로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자식 부부가
재정 문제로 잦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부모는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늘 고민과 부담이 쌓였습니다. 결국 상담 요청을 거절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무거웠지만 점점 안정을 찾았습니다. 부모가 편안해야 자식도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리가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모든 역할을 맡으면 결국 지치게 됩니다. 지친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거리를 두고 나면 소소한 대화에서도 즐거움이 생깁니다. 이제 만남의 질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자주 만나는 것보다 마음이 편안한 만남이 소중합니다. 이 선택은 용기와 자기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일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주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마음의 안정이 우선입니다. 관계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는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역할 충돌과 부담입니다.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 생기는 피로를 줄이는 선택입니다. 거리를 두면 상호 존중과 편안함이 생깁니다. 부모 자신도 행복하고 자식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서적 독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는 자식에게 마음을 많이 씁니다. 자식은 부모 마음을 이해하지만 부담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자식에게 안부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자식이 반갑게 받아주셨지만 점점 짧아졌습니다. 부모는 그 짧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가 반복되면서 마음이 무겁게 쌓였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은 자신만의 삶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때 정서적 독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서적 독립이란 자식의 행동과 선택에 마음을 묶지 않는 일입니다. 자식의 결정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 자신이 안정되어야 자식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습니다. 한 부부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실천해 보셨습니다. 자식에게 하루 3번 전화를 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자식도 부담 없이 전화를 받게 되었고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이 변화는 마음의 여유와 안정감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부모가 자립적일수록 자식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줄이면 그만큼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한 어르신은 혼자 산책하며 책을 읽는 시간을 늘리셨습니다. 그 결과 전보다 더 마음 편한 상태로 자식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를 멀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노년에는 자식과 적절한 거리 두기가 필수적입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작은 일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자식의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서로 부담만 커집니다. 그 부담은 결국 관계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독립시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어르신은 자식 결혼 문제에 의견을 주는 것을 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식도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관계에서 독립성이 생기면 상호 신뢰가 깊어집니다. 서로에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 사랑이 편안해집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자식이 취업 문제로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부모는 예전 같으면
바로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이제는 듣는 역할만 했습니다. 자식은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면서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부모는 마음이 편하고 자식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서적 독립의 핵심입니다. 부모가 모든 감정을 책임지려 하지 않을 때 삶이 달라집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줄이고 스스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자유롭고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독립은 노후의 평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리를 두면서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자신의 삶에 쓸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그 이후로 매일 혼자 산책하며 취미를 즐기셨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서 자식과의 대화도 즐거워졌습니다. 거리를 두어도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 적절한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기대와 간섭을 줄이고 마음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를 가져옵니다.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고 자신만의 일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관계의 부담이 줄어들면 일상이 즐겁습니다. 건강과 취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생깁니다. 노후의 삶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정서적 독립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줄이고 자신에게 마음을 집중하는 일입니다. 이 선택이 부모와 자식 모두를 편안하게 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0이 넘으면 자식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대가 상처로 바뀌는 이유, 역할 충돌로 생기는 부담, 정서적 독립이 필요한 이유까지 말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식과 관계를 깊게 생각해온 여러분의 마음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식과 멀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편안하게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소중해집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마음을 묶어두면 하루가 불안하게 지나갑니다. 기대와 부담이 쌓이면 작은 갈등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 거리가 필요합니다. 거리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주는 심리적 거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연락을 줄이고 역할을 줄이는 것이 불효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해 꼭 필요한 배려입니다. 한 어르신은 연락 빈도를 줄이고 취미 시간을 늘리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식과의 대화도 즐거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줄이고 자신에게 중심을 두니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정서적 독립은 노후를 지혜롭게 사는 핵심 방법입니다. 스스로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외로움도 달라집니다. 혼자가 되어도 자유와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사랑과 관계는 유지됩니다. 거리를 두는 선택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노후에는 마음의 평안이 건강과 행복보다 우선입니다. 건강과 돈이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삶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과의 관계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의 질이 삶의 질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식과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것은 관계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거리두기를 통해 마음이 가벼워지면 작은 대화도 즐겁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거리가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산책하며 책을 읽고 취미에 몰두하시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식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찾은 것입니다. 노후에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와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때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포기할지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자식과의 거리 조절은 그 선택 중 하나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행복이 커집니다. 자식에게 모든 감정을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랑과 관심은 유지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스스로 지키십시오. 이 선택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자식과 만나도 부담 없이 즐겁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자유로워질수록 하루하루가 가벼워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외롭지 않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마음의 여유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작은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지키는 선택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기대보다 여유를 선택하십시오. 부모와 자식 모두 행복하게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거리두기와 정서적 독립은 노후의 지혜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는 순간 삶이 달라집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담을 줄이고 자유를 느끼십시오. 거리를 두어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더 오래 편안하고 즐거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삶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십시오. 자식과의 관계도 자신과의 관계도 모두 소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보내는 출발점이 되십시오. 거리를 두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외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고 살아보십시오. 자식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부담과 불안이 줄어듭니다. 하루가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리가 관계를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배운 3가지 이유를 기억하시면서 실천해 보십시오. 기대가 상처로 바뀌지 않도록 조심하고 역할 충돌을 피하고 정서적 독립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중심으로 살면 삶의 질과 만족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마음의 자유 속에서 즐기십시오. 자식과의 관계도 부담 없이 편안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